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에버영 조인 박세희, 방혜영, 유지원, 황성경입니다. 저희 조는 소통에 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발표자인 방혜영과 황성경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하자면 소통의 정의, 소통의 원칙, 소통의 장단점, 소통의 종류, 소통 종류의 예와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소통법에 대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의 정의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생각과 태도 등을 상호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원칙은 총 7가지로 명료성, 일관성, 적시성, 분포성, 적응성, 통일성, 정략성이 있습니다. 명료성이란 의사소통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과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관성이란 의사소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리저리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시성은 무엇일까요? 적시성은 의사소통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포성입니다. 분포성이란 의사소통은 모든 대상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 중 몇 명만 알아듣는다면 그건 올바른 의사소통이 아니겠죠? 적응성은 의사소통은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란 의사소통은 동일하게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정략성입니다. 정략성이란 의사소통은 적당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통의 장점은 소통을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한 것을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마음에 쌓인 불만들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각자 일을 도맡아 하는 것보단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더 빠른 결정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의 관점과 생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은다면 혼자보다는 더 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그럼 소통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소통의 단점은 소통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함으로써 시간에 비해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을 하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존중보다는 비난을 한다면 소통의 기능을 상실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통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쌍방적 소통, 일방적 소통, 수직적 소통, 수평적 소통이 있습니다. 쌍방적 소통이란 양쪽 방향 모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쌍방적 소통은 상호 존중과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방적 소통은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지며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즉각적인 업무 효율성과 목적 달성을 강조합니다. 수직적 소통은 조직의 계층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계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소통은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일수록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수평적 소통은 상하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구성원 간의 대립과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수어입니다. 수어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사용하는 보이는 언어라는 뜻으로 손을 이용해 소통하는 고유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화입니다. 고화는 상대방의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 등을 보여 음성 언어를 전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속
입모양을 볼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담입니다. 필담은 문자 언어로 주고받는 대화 방식으로 글로 써서 묻고 대답함을 말합니다. 수어와 구어가 어렵다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소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사의 소통법은 크게 학부모, 유아, 동료교사가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은 신뢰관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와는 아이들에 대한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마인드는 유아의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하루 일과, 행동, 놀이, 친구관계 등을 잘 관찰하여 부모님에게 정확하고 사실적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부모와 소통을 한다면 유치원과 교사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유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각 유아에 맞게 지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읽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구나, 땡땡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땡땡이가 이 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등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안입니다. 교사가 유아의 요구를 알았다면 그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이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무슨 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돌아다녀 볼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관계입니다.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어야만 서로 유대관계 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가 동료들과의 소통 방법은 우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시에는 상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갈등이 일어나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